이제 제목은 이겁니다. 2021년 경제 난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저 진짜 궁금해요. 작년 말에는 코로나 생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건 생각 없이 이제 우리가 경제 어떤 예측도 해보고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이제 상당수가 이제 부동산 쪽에 치우쳐졌으니까 내년은 이런 방향이겠구나. 정부 정책은 이러하고 강화되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사실을 자주 이렇게 게을러서 가끔 띄엄띄엄 띄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런 예측들이 되게 많죠. 강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높으면 내려갈 거고 그러지만 이제 제일 봐야 될 건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밥벌이가 이거라서 찾아가야 되죠. 그래도 뭐가 압력 눌리면 틈새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밥벌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걱정.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밥벌이 걱정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진짜 코로나는 예상 밖의 변수였어요. 전 예상 밖의 종이라 그냥 뭐 맞은 듯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죠. 알아요. 근데 아는데 코로나의 변수가 변화하는 거죠. 제 처음에는 완전히 불확실성이었고 전혀 뭐로 튈지도 모르고 다 죽겠고 모든 게 죽겠고 다 봉쇄당하고. 근데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변수를 코로나의 불확실성을 때문에 일어난 다른 요인 때문에 그걸 덮어가기 시작하고 자산시장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뭐 좀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자, 내년 경제 저는 궁금합니다. 우선 이슈 하나씩 보면 경제 궁금하죠. 특히나 이제 경제 궁금할 때 세계 경제가 연동돼 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 뭐 할 수 있으면 한국은행, 우리 은행이 내 마음대로 금리 조절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미국 주식 투자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 주식시장 전날 어땠는지 보나요? 그런 슬프다고 해야 되나 뭐가 되나 뭐 같은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액션 내년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에서 유동성, 슈퍼 유동성이죠. 조절 불가능할 정도의 그다음 여러 가지 금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을 걱정해서 정부의 참 움직임 폭이 대단히 좁은데 그걸 어떻게 될지. 그래서 세계 기관들은 핵심 포인트로 뭘 받는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 보는 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금리 문제, 환율은 어떨 건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거죠. 추가 동급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다른 방향의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게 오히려 시장을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인플레냐, 디플레냐, 돈이 회전될 거냐, 안 될 거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차별적 인플레이션이냐. 사실은 코로나가 만든 것 중에 세 번째 얘기죠. 아까 말한 원, 투 다음에 차별적으로 자산시장에 돈을 몰리게 하는 그 변수 얘기죠. 돈은 돌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 또는 세금 부분이겠죠. 부동산 쪽은 너무 때려서 원하지만 주식 부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 좀 보자 이거죠. 자, 우선은 오늘 볼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 10월 13일에 발표된 거였고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통화 쪽이니까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월 15일, 그 다음에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참여하고 와서 하는 말, 이제 그 비대면으로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기재부, 즉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제 김 차관님이 말한 것들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는 거, 그걸 포인트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서 공통점을 뽑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자영업 때문에 본 거지만 서비스 산업 자문담, 즉 이번에 자영업 폐업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여러 가지 위기로 이동의 정지로 폐업한 것들이 과연 이제 코로나가 안정돼도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 5가지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뭐 회화인데 하여간 됐고요.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10월 15일 자료였고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이제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아래 보면 그런 됩니다. 통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핵심 의제를 다루는 곳이고, IMF 정책 방향 전략이 제시하는 핵심 자문기구.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 선언문을 만들었거든요. 공동. 그래서 당연히 저분들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재 위기, 바이러스 위기에서 경제 위기로.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누르고 있던 뭐 유럽이 참 양극화가 심한데 그런 나라에서 미국의 양극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기사 하나 재밌는 거 있던데 미국 50명이 국민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 성욱님 안녕하세요. 저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기사예요. 자, 저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양극화 이런 문제가 정말 심하게 선진국일수록 심했잖아요. 워낙 첨단 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양극화가 심하죠. 워낙 절대적으로 이게 집중 산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무슨 집중이냐고요? 양극화 집중이요. 독점하는 사업, 수익을 독점. 그리고 이제 국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영화 매트릭스처럼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기본 토목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재의 역할 이런 느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광업이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 돌고 관광업 선진국에 관광 가고 싶잖아. 우리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잘 모를 때도 미국 한번 가고 싶어. 사실 내가 미국의 역사나 뭐 잘 모를 때도 뭐 이런 거 유럽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로 팍 맞으니까 구조적으로 문제 있던 게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그걸 치유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요거 머니. 이게 우리의 자산시장과 연결되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에. 그 연결성을 오늘 보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공동선언문을 하셨고요. 공동선언문 내용은 이제 주요 이슈는 저거예요. 세계 경제는 한시적으로 회복 중이나 불확실성 매우 크다. 그리고 경제 정책 지원을 지속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대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건데요. 좀 확대해서 위로 올릴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책 가용한 모든 수단인데요. 이게 보면 대출제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출제도. 여기도 대출 제한을 갖추도록 약속을 재확인.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내년의 이슈, 뭐 채무 유예도 있고, 근데 한마디로 보다 내년에 돈 풀기는 지속된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해라 이 말은 공고사항이 공동선언문이니까. 공동선언문이니까 내년에도 돈을 푸는 거는 쭉 제발 해주시고 이 비탄감, 채무 상환, 국가적으로도 괜히 돈 없는 나라한테 빌려준 돈 지금 받을 때 아니다. 최대한 그 나라도 자기들 국민들한테 돈 풀게 해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돈 풀기다 이거죠. 돈 풀기예요. 돈 풀기고요. 그래서 돈 풀어. 그래서 저 자문기구는 철저히 내년 이슈는 하나예요. 통화량에 대해서는 뭐해라? 제발 돈을 풀어라. 돈을 막대히 풀어라. 엄청 풀어라 이거예요. 그게 답이다. 답일지 아닐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우선은 저 기관은 진짜 그 유동성 조절에 제일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문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음 보고서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IMF 세계 경제 전망 뭐 기사에서 좀 났었는데 이거는 10월 13일 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좀 봤으면 그래서 지금 뭐 전망이 어떻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이딴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는 볼 필요 없고 나는 안 봐줘. 내가 중요한 포인트 보는 거는 다른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찾으려면 읽어보세요. 그냥 저 말이 다예요. 그냥 다 마이너스다. 우리가 조금 좋다. 한국이 조금 좋아. 좀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이너스는 같다는 얘기 정도만 감내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저거였어요. 팬데믹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전히
상당한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방 위험이 나오면서 추가 재정 확대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자세히 볼까요?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재정 확대, 계속 돈 문제죠. 예. 오늘 저희가 보기로 한 게 금리와 환율, 이렇게 금리, 환율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이 돈 풀린 양이 한데 상당히 재정 확대를 얘기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거죠. 하방 위험에 의해서 하방이거든요. 보면 성급한 정책 지원 철회, 즉 돈 푸는 거, 뭐 금리 뭐 혹시나 뭐 하는 거, 그다음에 채무 유예하는 거, 이딴 거 괜히 잘 하고 있는데 철회하지 마라. 금융 여건, 기업 유동성 부족, 기업이 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돈 막대기 풀어라.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는 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무역 갈등은 계속 심화하겠죠. 바이든이 가든 트럼프가 가든 저거는 나아질 방향성은 한동안 안 보이겠죠. 이게 뭐 정상적인 거니까 그러합니다. 뭐 여러분이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면 뭐다? 보니 정책을 국가가 지금 이런 이 공고상 IMF나 아까 그 저쪽에 보면 이게 우리 대출 정책,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미 부동산이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가했고, 주식 쪽은 돈은 가되 세금은 내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오고, 세금 문제도 좀 더 어떤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선 돈은 이제 더 규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더 하기는 쉽지 않죠. 지난번에 얼마 뭐 DSR 뭐 40%뭐 저쪽 하면서 다른 얘기 나왔는데 더 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이 죽어요. 죽습니다. 기업도 그러고. 부동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별 정책 향후 지출 증가, 이걸 좀 확대할게요. 향후 지출 증가 대비하여 재정 여력 확보하라는 게 주요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 읽어봐야 돼서. 보이시나요? 읽어드릴게요.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 소득세, 재산세, 가로 닫고 등, 그 다음에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공조, 세금 더 내게 하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곳에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 여력 확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더 할 것이고, 뭐 굶어 죽기 생겼는데 뭐 장사 안 돼서 뭐 돈 거둘 것도 없잖아요. 돈은 계속 써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이런 공공기관들이 봤을 때 세금 부분이 거둘 수 있는 것, 지금 재산세란 말과 소득세는 돈 번 곳에 돈 내고, 재산, 즉 돈이 있는 곳에, 쉬운 말로 돈이 모여 있는 곳에 물려라 이거죠. 재력 확보해라. 강력한 권고예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 주식 지금 말 많죠. 뭐 3억 그것 때문에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내려왔죠. 대주주에서. 어떻게 세금을 우리나라는 물리지 않잖아요. 크게 많이 갖고, 쉬운 말로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돈 좀. 주식에 10억 이상. 근데 이제 그거를 3억으로 내렸고, 정부가 이제 그걸 개별로, 다행히 가족 합산이었는데 개별로 분산. 그러면 이제 개별로 부부가 된다는 소리는 뭐 일반 가정은 결혼했다면 6억 정도란 소리죠. 분산하면.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은 현재 상황,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모든 상황을, 왜 경기라는 건, 주식 베이스라는 건 전체 국가 경제, 금융산업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특히 재정, 먼저 이 국가의 재정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타격을 보죠. 국가가 부도나면 주식시장 망하죠. 지금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 변수 중에 하나는 유동성은 계속 공급해서 그게 실물경기와 괴리란 말 나올 정도로, 사실은 지금의 주식시장 뭐가 받치고 있는데요? 돈이. 어떤 돈이? 코로나가 준 돈이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저리, 초저금리, 슈퍼 유동성 누가 준 건데? 코로나가 준 거예요. 걔가 받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이면으로 그렇게 돈을 풀게 하고 또 풀게 하겠죠. 미국부터. 그런데 다른 이면으로는 나간 비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를 보면 돈도 벌었지만 직원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 그냥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유층에 대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방향성은 뻔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구나 지금의 정부의 문정부의 어떤 기조를 봤을 때도 한번 뭘 정하면 쉽지 않죠. 명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디지털세,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뭐 과상화부터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보이는 소득,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하겠다. 온라인은 가끔 보면 국경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제 공조예요. 왜? 돈 걷는 데는 국가 간에 다 공조해야지. 야, 우리가 돈 걷는데 삥 뜯는 건데 국가 편을 좀 삥 뜯는다니까 좀 이상하다. 자,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 소득세, 재산세, 이거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소득 돈 버는 분한테 돈 물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도 돈 물립니다.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은 근데 좀 확대하면 이거 보시면 금방 조세 감면 축소, 조세 감면 축소예요. 국가 채무관리 경제 다자 협력, 조세 앞으로 세금 감면은 갈수록 뭐하다 준다. 부동산 쪽으로 하면 취등록세를 이제 많이 올렸죠. 1.1%. 근데 1.1%가 원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래가 4%대. 등록세 합이면 한 4점, 농어촌 특별세까지 4.4%. 그거를 갖다가 주택이니까 여러 가지 주택 거래와 원활하기 위해서 집 사는데 1.1% 내린 거예요. 원래는 4%대.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이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우리가 뭐 토지 이런 거 살 때 이제 그게 적용됐었거든요. 그거를 주택만 필수제잖아. 임대사업자 말고. 그래서 해준 거였죠. 우리 세금제도도 그거였죠. 비과세, 국가가 깡패인데, 제가 깡패라는 표현은 진짜 깡패 말고요. 국가는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금 감면을 왜 해줘요? 국가는 안 해줘. 명분이 명확한 거. 그 뭐죠? 주택이 필수제니까. 하나는 있는 게 맞지 않느냐. 한 개 정도.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1주택에 대해서. 근데 좀 더 강하니까 너 거기 사는 집 맞아? 원래가 우리 목적이 그거였잖아. 명분은 그거예요. 네가 살 집에 대해서 필수제니까. 그냥 갖고 노는 집이고 뭐 이렇게 돌아가지고 투자하는 집이면 그건 의미 없잖아. 그래서 비과세 조항. 농지도. 임야는 비과세가 없는데 자격론이라는 거. 어머 농사 직접 지으셨어요. 이런 거. 즉 명확한 명분이 있는 것만 비과세 제도가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원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조세 감면이라는 소리는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방향성을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래 4%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게 다시 내려갈 거니까 뭐 정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거래세를 받으셔야 되겠다면, 근데 취등록세까지만 갖고 거래세 모르겠어요. 거래 활성화는. 근데 분명히 이건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부동산의 장기적 투자 가치를 볼 때 취등록세가 앞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제껴라. 더 낸다는 개념을 받지 말고 앞으로 쭉 그렇게 낸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가치 판단할 때 그 생각. 뭐 대주주 지금 주식 부분에 대해서 3억 갖고 말 많은데, 자 그거 매겨서 뭐 시장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다른 식 질문. 자 그렇게 돼서 한국 시장 나갈 거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비율이길래. 외국 나가면 세금 없어서 뭐 브라질 국채 투자하실 거예요? 세금 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한국에 지금 한국이 경제상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식이나 돈의 유동성을 해외로 봤을 때 넓히면 상대적 포인트에서 한국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뭐 환율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특히 우리가 여태까지 외환위기 했는데 그런 이슈 상황에서도 한국은 지금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돈이 막 나가서 딴 데 투자를 막 할 것 같으냐. 일부 미국하고 뭐 하겠죠. 세금 내세요. 내시면 돼요. 소득세. 무작정 그렇게 뭐 몰아가시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성은 정확히 저러합니다. 하여간에 조세 감면. 그래서 세금 문제는 방향성은 저거예요. 그래서 세금 덜해서 나중에 줄어들까 봐 투자 나중에 한다고니 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 비전에서만 하세요. 이런 건 멋있다. 지도 왔다 갔다 막 하긴 하는데 저 이거 막 1시간 걸려서 만들어요. 캡처만 해도. 그래도 나름 여러분한테 좀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어제 분명히 나한테 약속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좀 라이브 많이 들어오게 한다고 좀
서서히 들어오시겠죠. 근데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만든지 아니면 저녁에 라이브 할 건지 안 할 거 아니고 쭉 할 건데 시간대는 제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자, 홍만기 부총님이 이제 세계은행에 이제 이거 비대면으로 회의한 것 내용 중에 이제 한두 줄 봐야 될 거.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은 10월 16일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채무 상황, 돈 이슈적 문제. 뭐 다른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계속 저런 이제 모든 딴 데서도 이런 의제들이 저런 식이고요. 뭐 하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 한 줄이어서 제일 와닿는 거는 다른 부분은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되 제가 보고 싶은 거 저도 이제 보고 싶은 걸 보는지 몰라도 자 보시면 코로나19는 보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죠. 경제적, 사회적 큰 위기 인식, 향후 지속적인 추가적인 지원을 재원 마련의 중요성. 즉 세금 문제죠.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제가 다시 쓸게요. 한마디로 요거는 슉 가서 세금 문제. 세금 문제가 더 이렇게 내려갈 일이 없다. 쉽지 않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주고 이거는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다른 국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다르게 보는 게 그래서 코로나는 시중에 돈을 계속 풀게 해요. 돈을 계속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머리 아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코로나는 돈을 계속 풀게 해요. 시중에 자금을. 자금이요? 돈이요, 돈. 사실 코로나의 새로운 다른 방향의 인식이죠. 지금의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 분명히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있고 장사가 안 되고 있고 기업들도 문제가 일부 비대면 다른 부분에서 수출 많이 되는 앉아있으니까 컴퓨터 많이 만들어서 반도체 잘 팔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분명히 실물 경제가 괴리 있는 거 맞거든요. 이게 동 떨어졌다. 돈이 안 돈다. 다 죽겠다. 중소기업 분명히 지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돈, 즉 돈으로 버티는 지금 시장이죠. 근데 더 푼다. 누가? 코로나가 떠받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가 떠받치고 있는 자산시장.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뭐죠? 대선도 제발 좀 끝나라 하고 있지만 빨리 불확실성 없게 부양책 풀어라. 뭐 이거 완전히 코로나한테 휘둘러도 너무 심하게 휘둘린 것 같아. 우선 자 세계 이슈는 그래서 세계 보고서들 내용은 뭐 전체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것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시간 걸리니까 안 했는데 우선 내년에 1번 아까 돈 얘기 물어봤죠. 여전히 무제한 돈 풀기가 대기 중입니다. 달리기 준비 중이고요. 아까 기사 우리 먼저 봤죠. 팬데믹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번 봉쇄를 해야 되느냐. 그 정도로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병원 시스템 붕괴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불확실성, 위기 이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걸 치유를 뭐로 하겠다? 치료제는 뭐다? 백신이다? 아니 돈이다! 지금 경기 면에서 사람들이 잘 생각할 때 백신이 나와도 우리가 사실은 사업자면에서 비대면 때문에 돌아가기 힘든 분야들이 많아요. 결론은 그런 분야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다? 뭐가 백신이다? 돈. 사실 주식시장은 그걸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자, 재정 확보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제한 돈 풀기와 동시에 그 돈 푼 거의 대가. 비용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비용 나간 거 걷어들여야지. 그래서 재정 확보. 그래서 두 가지 권고사항했다. 소득 있는 곳에, 또 다른 곳은 돈이 머문 곳에. 두 가지. 우리가 돈 뿌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주식시장 이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돈 더 넣어줄 거니 우리가 싫다면 우리가 더 넣어줄 건데 좀 내. 이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거를 노노노 해서 딴 데 갈 데 없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거시경제회의에서는 뭘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자 김영범 기획차장 차관께서 얘기하셨고요. 14일 날 2시 뭐 이제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의 금융적 동향, 실물경제, 뭐 기타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문제 모두 발언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일부 중요한 부분 좀 보시자 이거죠.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 경제가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단절. 금융시장은 단절이죠. 실물경제하고 단절이에요. 그래서 단절인데 그래서 돈을 바치고 있는 거, 바치고 주식시장을 바치고 있는 상당수의 돈, 또 앞으로 여러분이 주식이 상승할 거다는 이유, 이 실물경제만 믿고 간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 중국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들 부양책만 보고 있죠. 결론을 보다 여러분들을 그만 보고 있잖아요. 돈, 추가 돈, 추가로 나올 돈, 돈이 막 헬리콥터에 떨어지는 돈, 이 돈, 이건 보고 있는 거죠. 저금리 지속 등으로 누적된 금융 부분이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우리가 끝도 없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제목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갈림길. 저금리는 지속인데 돈은 안 돌고. 그러면서 연체율은 웃기죠. 우리가 지금 연체율 올라가게 떨어졌나요? 일부. 서서히 보이죠. 미국도 연체율 올라가고 있죠. 이 코로나가 이게 새로운 경제 요소인 거예요. 변화도 빨리 했지만 저금리인데 돈도 풀 만큼 돌아라 하고 풀었는데 이건 젠장 돌지도 않고 사람 미치게 하고 연체율 올라가고. 그래서 단절. 그래서 백신은 여러분은 보실 때 백신도 백신이지만 돈이 백신이다. 풀릴 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융부정 얘기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다른 얘기 뭐 필요 없고요. 이 아랫부분 보시면 좋죠. 위안화 얘기 계속 제가 하잖아요. 우리 이제 위안화 따라서 원화 강세, 우리 같이 연동돼 있죠. 워낙 연결이 많이 돼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환율 움직임과 달리 보통 이제 우리 돈이 가치가 세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가 우리나라 1,000원 바꾸려면 좀 더 많은 돈을 줘야 돼. 우리나라 물건 사가려면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돼. 이 얘기에 쉬운 말로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게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서 이거 모른다고 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아시면 됩니다. 환율이 강세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우리 돈을, 우리 물건을 사갈 때 좀 더 많은 돈을 내라. 외국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돈 투자할 때 많은 돈을 내고 가져갈 때 우리는 적게 주면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국내 외환 수급은 큰 변화 없이 균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신용 등급도 좋고 국채 발행도 잘 됐고, 그 말은 뭐다?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좋다? 아니다. 상대적이다. 철저히 상대적이다. 외국도 어쩔 거다? 돈을 내년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거예요. 돈은 계속 풀릴 건데 외국도 투자처가 만만히 있다? 많이 없다. 주식의 변동성도 그래서 많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더 심하게, 팬데믹이 심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컨트롤 중이다. 저기가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봤더니 낫더라. 그래서 돈이 백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 백신은 잘 맞고 있는 것 같다. 들어올 여건을 잘 만들었다. 돈 백신은 실제 백신과 다르게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돈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이. 즉 돈은 우리가 실제 백신은 주사 놓으면 되지만 아무나 이 돈은 있잖아요. 이 들어올 준비할 수 있게 입구를 우리가 싹 준비해서 싹 열어줘야 돼. 그게 상대적이면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올해 제일 뭐 옛날처럼 뭐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적게 줘도 돈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외환 얘기. 예전에 좀만 경기 이상하고 좀만 뭐 하면 외환 얘기. 제가 이거 외환 얘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매년 한두 번씩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르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했고 우리가 국민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규제를 왜 계속 했었는지. 사실은 재정 여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거를 너무 한쪽 데이터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해외에서 보는 눈은 한국은 어떻다? 우리는 재정 걱정 다 하고 뭐 신문에서 엄청 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쟤 나쁘지 않아. 이 상태. 그다음 현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님 굿모닝입니다. 저도 늦게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배심 좋네요. 그러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마무리 그래서 말씀을 보면 명언들을 하시니까 보통 차관님들이 이런 거시경제하면 명언 하나를 꼭 갖고 오세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름 어려워서 안 읽고
세계 경제가 힘든 오르막의 직면에 있다. 이제 이 말만 전 중요한 거죠. 힘든 오르막. 페이싱이죠. difficult crime 있죠. difficult crime.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마무리 말은 뭐였냐면 그 인제 시작이다 했어요. 인제.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시작이다가 이슈예요. 우리는 이제 백신을 나오고 기대하고 이제 백신 나오면 끝나겠지. 죄송한데 세계 수장들은 저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재정 문제, 돈 더 풀기. 그래서 힘든 오르막의 직면에 있다니까요. 올라갈 거 시작했어. 밑에 포인트에 있다고. 이게 오르막이면 이게 산이 올라갈 건데요. 우리 이제 여기 포인트 정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오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어씨 위에 나온 거예요. 행군하다 나오듯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게 자산시장에서는 어떤 말로 다가온다? 우선은 절대로 금리는 못 올린다. 장기간. 유동성은 더 커질 거다. 상당히. 돈은 여전히 안 돌 것이다. 수많은 변수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산지에 있다가 이제 이 기획적 내년의 예측이고요. 이제 서비스 자문단은 이제 있고요.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자영업 너무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조그만 기업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이냐. 저걸 다 살릴 거로 생각하냐? 아니면 일부는 도퇴.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투자의 환경과 투자의 방식과 모든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저 밑바닥에 있는 가치 없는 걸 떨어질 건데 열심히 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자문단이요 사실 이제 좀 볼까? 자문단에 보면 밑에 어디 들어가냐면 이거 보여주려고 했다 보죠. 참석자라고 있거든요. 기재부 1차관 6개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컨텐츠, 한국교통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급, 고위급들 보신 거죠. 부원장급이니까. 왜 보여드리냐고요? 자료의 어떤 신뢰성, 힘 판단하는 거 좀 잘 아시라 이거죠. 그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 과거 프랑스 대혁명. 여기는 더 심한 표현. 프랑스 대혁명. 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이. 그래서 프랑스 총리들 보면 시민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시민. 역사적 전환점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 혁명, 대면 주식 업종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할 정도로 엄청 큰 혁명이고요. 즉 이거는 빠꾸가 없어.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핵심은 큰 혁명이지만 한마디로 다른 면에서 빠꾸, 즉 돌아가는 게 없어요. 리턴 없습니다. 비대면 혁명, 디지털 전환, 혁신의 길. 단어는 아주 과격한 단어는 다 썼어. 인구구조 변화, 또 다른 거대한 변혁의 물결. 거대한. 즉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단순히 금리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어도 바로 어떤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옛날로 안 돌아가요. 정말 새로운 투자 환경과 포인트에 과거대로 뭐 세금제도, 과거대로 이런 거 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만 그런 게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얘기 사실 저도 많이 모르는데 괜히 어려운 얘기 괜히 하고 사람들 이럴수록 많이 안 들어오는데 부동산 어디 찍어주고 말걸. 자, 과거 프랑스 대혁명의 혁신의 길, 거대 변혁의 물결입니다. 큰 변화는 저 얘기는 이제 제가 까먹을까 써놓은 거죠. 큰 변화는 큰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서비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대혁명, 우리가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 못하면 다 도태되죠. 열심히 살았는데 거지가 되죠. IMF 때 많이 그랬잖아. 우리가 IMF 뭐죠? 그 영화 봐도 나오죠. 진짜 그 허준호 씨가 역할 중에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공장 눈물 나죠.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장 그 조그만 행복 가정하고 그런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내년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죄송한데 상당수 산업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영업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비대면을 극도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편함을 느낍니다.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신문을 바쳐서 투자하던 시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부동산 마찬가지. 나중에 다 오르고 뭐 한 다음에 어이구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전략 수정 방향은 좀 더 보면 더 심하게 나왔죠. 자, 캐나다 저명 역사학자 얘기를 듭니다. 마가렛 맥밀런,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그분이 쓴 말, 코로나 팬데믹이 1780 프랑스 대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1930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강한 사건 다 써놨네. 그 정도예요. 비대면 혁명. 비대면 혁명이 누가 따라간다? 돈 많은 유통업체 대기업. 혁신의 길 제시. 업종 전환. 아유, 뭐 하여간 안 좋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를, 제가 여기서 읽어드린 건 저는 저거였어요. 정부는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다. 아까 제가 시작에 그 참여 인원들이 누군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골고루 여러 기관들이죠. 정부는 한마디로 이 변화를 인정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변화에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해도 노동하고 뭐 이렇게 쟁의를 하고 뭐라도 필요 없어요. 국가의 생존 문제. 변화에 적응 못하면 죽습니다. 변화는 그런데 돈 후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저희가 틈새 시장, 항상 부작용 시장에 틈새가 있다고 항상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 부작용은 뭘 만드냐? 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그 분야에. 그게 이제 여러분이 봐야 할 시장이니까. 그래 여러분 인생을 노후를 웃으면서 100세 시대 맞이할 거니까.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 앞으로. 나침판이 없는 시대로 봅니다. 내년의 상황은 죄송한데 오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나침판이 없는 시대 같아요. 몰라요. 단지 금리 안 올 거고요. 돈은 또 풀 거예요. 그래도 돈 안 돌 거예요. 공부하면서 수시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 얘기 드립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자,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걱정하는 게 맞고요. 추가동 금리할 거고요. 금리 그러고 환율 문제는 강세를 취할 거예요. 분명히 워낙 관세 취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더 풀 거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견조하니까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개입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추가 규제. 그래서 환율 문제는 여러분 주식 시장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되고, 환차손 문제에서 고민이 되고 좀 위험하면 확실히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규제, 차별적 세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분 나쁠 수 있으나 저게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떠받치는 유동성과 저금리. 제가 아까 백신 얘기했죠. 근데 경제 백신은 돈인데 그 돈 누가 준다? 제가 줘요. 내년에도 저게 불확실합니다. 내년에도 백신이 와도 다 한 번에 접종 안 됩니다. 백신 우수성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진 받는 숫자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엄청난 돈을 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금리고. 코로나가 주는 거예요. 저게 내년에 뭐 뻔한 결론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남들 다 이용하고 있을 때 혼자 있는다고 그 정상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고 유동화 정도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 환경이. 그걸 이용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런 거죠. 뭐 해외 상황으로 보면 변수가 이제 여러 있는데 한번 짚어보는 거죠. 브렉시트 때 해외 우리가 왜 낫냐 그러냐면, 사실 해외 유럽부터 한번 봐보세요. 브렉시트부터 불안 요소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도 한참 걸리지. 미국은 뭐 미국 상태, 미국이 그나마 이런 이제 개량화 시키고 숫자로 주식시장 살리려고 할 때 거긴 죽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많은데, 상대적으로 해서 한국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입니다. 저거는 위에 거는 주식 관련 얘기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나쁘지 않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 말이죠. 유동성이 집을 공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돈을 많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정부 했던 거 하려 하지만 집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집이잖아요. 오히려 변화 시대는요, 새로운 돈의 흐름이 생긴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찾으면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런 얘기하면서도 기회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큰데 당연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계속 체크하고 같이 있게 얘기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겠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